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확산세가 좀 더 꺾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은 대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20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엿새째 500명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정체기 상태인데 좀 어느 정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한 1000명대에서 절반 정도로 이제 완만하게 감소가 된 상태에서 일주 정도 지금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주말 경향을 봐서는 조금씩은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산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감소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상황은 아무래도 겨울이라는 요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확산세가 줄은 것도 저녁에 모임을 자제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역 수칙이 더 철저하게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완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방역을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천천히 감소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급격하게 또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정부의 방역 지침 이야기를 그럼 해보고 싶은데요. 그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을 유지했고 5인 이상 모임도 여전히 금지를 했는데 일부 다중이용 시설도 조금 완화가 됐고 그리고 종교 시설도 역시 완화가 됐거든요. 이 조치는 좀 미흡하다고 그럼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2.5단계 거리두기가 거의 한 달 이상, 2단계는 2달 이상 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우시죠.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에서 같이 이제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는 의미로 이제 완화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아마 이걸 해나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금 카페에서는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포장 쪽으로 좀 권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당에서도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식당에서 감염되는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은 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는. 그다음에 헬스장에서도 운동을 할 때는 과격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으로 조금 비말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동 시간도 조금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우리가 걱정한 만큼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는 경우는 확진자가 늘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예방을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또 이 민족 최대 명절이죠. 설 연휴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이기를 자제한다고 해도 대규모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2월 1일부터 2주 동안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좀 지난 추석 연휴 때 내놓았던 내용과 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더 방역이 지침이 새로 생긴 건 없는 것 같고요. KTX를 창가만 한다든지 그리고 휴게소에서 채식은 금지한다든지 비슷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능하면 수도권에는 감염자가 지금 무증상도 많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부모님 때문에 꼭 내려가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저는 이런 대중교통 KTX나 고속에서 반드시 KF 마스크 쓰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가족들을 만나시더라도 가족이지만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수로 인원으로 만나고 식사도 짧게 그리고 가족끼리지만 마스크를 좀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대화를 할 때는. 그리고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거리두기가 조금 다른 곳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회식을 한다거나 모임이나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가능한 한 자제를 하셔야 되고 꼭 이용을 하셔야 된다면 짧게 마스크 착용. 우리가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위험은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감소세지만 방심을 하기가 어려운 게 비교적 큰 규모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가 집단 감염이 지금 전국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방문자의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그 명단 자체도 지금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지금 거의 11월 말부터 거의 2달이 가까워 오고 있고 그 확진자 수도 우리가 확진한 것만 700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N차 감염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방뿐 아니라 아마 수도권에도 이미 퍼져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검사나 이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 좀 더 효과적인 방역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사례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어떤 검사를 받아달라는 그걸로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분은 초기부터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지침을 내리지 않고는 조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BTJ 열방센터도 그렇고요. 또 경남 진주의 국제기도원, 또 서울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시설과는 달리 비교적 초기부터 사실 종교시설에서는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또 최근에 유독 종교시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좀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이렇게 교회나 이런 데서 조금 감염자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기도원 같은 경우 보면 거의 70%가 확진자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원이나 이렇게 교회 같은 데는 여러 번 자주 만나죠. 그리고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 감염 같은 사례가 나오는 거죠. 짧게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도 내리게 되고 음식도 같이 섭취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예배라든지 기도를 하면서 또 비말 감염의 위험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런 예배라든지 기도 시간에 어떤 조금 철저한 방역 지침을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교회라든지 이런 우리 종교 단체에서는 조금 다른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여러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사례가 나오면 감염 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거의 가족 간 감염이기 때문에 이러한 숙식이라든지 식사 같은 그러한 예를 조금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서 연고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국 과학자입니다. 그 과학자가 인간에게 질병을 옮겼을 가능성 있는 중간 숙주로 밍크를 지목을 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기가 어려운데 좀 비교적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초기에는 이분이 여성 과학자 별명이 박쥐 여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박쥐랑 바이러스를 주로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기에는 천상관이라든지 박쥐가 우리가 코로나19의 유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분명히 다른 중간 숙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 사례로 밍크를 지목한 이유가 밍크처럼 대규모로 많은 이런 집단이 있는 곳을 통해서 감염될 사례가 높고 또 인간과도 조금 가까이 많이 농장에서 우리가 키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이태리처럼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밍크에서 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중간 숙주로 밍크를 지목을 했지만 아직까지 유전자 검사나 여러 가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나의 그냥 제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더 정확한 과학적 네, 근거로 맞습니다. 말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셨고요.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23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80대 이상 노인들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원인도 아직은 조사 중이고요. 그래도 좀 이런 얘기를 딱 전해 들으면 백신 맞기 무섭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좀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겁니까? 여기 노르웨이에서 이제 사망한 23사례 중에서 한 10사례 정도가 연관이 있다. 그 연관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령, 특히 80대, 90대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굉장히 허약하신 분이 노쇠하시고 질병 자체도 거의 말기 상태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르웨이에서 일주에 400명이 요양원에서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은
물론 백신 자체의 연관성도 있겠지만 어떤 본인 자체 질환이나 그런 연령에 연관되어서 사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굉장히 쇠약하시고 연령이 높은 분들이 이 백신을 맞게 되면 백신의 부작용이 이제 고열이 나거나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맞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 외부에서 이런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나 허약하시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그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에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트리거라고 그러죠. 자극제가 되는 거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자극제로 사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르웨이 측이나 다른 측에서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굉장히 여명이 짧게 남아 있거나 몸 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는 걸 권하지 않는다. 도리어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종사자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접종을 해서 그분들을 감염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환자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나쁘거나 굉장히 쇠약한 경우에는 절대 저는 백신을 권하지 않고요. 입원한 경우에 폐렴 치료에 퇴원할 때 독감 접종이나 폐렴 구균 접종을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 절대 맞지 못하게 합니다. 퇴원 후에 몸 상태가 좋아진 뒤에 맞으시라고 권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백신이라는 것은 몸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니까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맞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상으로 65살 이상 노인이나 이제 요양시설 거주자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좀 아무래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고 요양원에 종사하는 분들을 먼저 접종을 하고요. 거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저는 접종을 원하는 경우는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노쇠하고 힘드시니까 맞지 않는 경우는 거기서 무조건 다 100%를 맞히는 것보다는 동의서를 받고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당국에서도 이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저는 물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맞을 필요는 있지만 아주 허약한 경우는 좀 보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건강이 안 좋은 경우는 좀 보류를 하시고 네. 도리어 젊은 층들을 좀 접종을 해서 그분들을 통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럴 때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몸이 나이가 젊은 경우라도 감기기가 있다든지 열감이 있거나 컨디션 나올 때 절대 맞지 마십시오. 맞아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백신은 몸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건강할 때 맞으셔도 열이 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남아공, 브라질에서까지 잇따라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백신들,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면역이 약한 분들 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빨리 사멸되지 않고 몸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계속 변이 바이러스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나온 변이에 대해서는 화이자 측에서도 하나의 변이에 대해서는 이 백신이 분명 효과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군데의 이 돌기 단백질에 이런 변이가 생길 경우에는 이 백신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진자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그런 변이 바이러스 계속 변형을 해서 우리가 백신이 무력화되는 상태가 오더라도 또 백신 개발은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빨리 백신 접종을 우리가 안전하게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이런 출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